저는 베트남에서 시집 온 지 3년 된 며느리입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철없는 애라고 부르시고 저는 시어머니를 꼰대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싸우고 울고 서로를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장례식 전날 밤 시어머니가 제 손에 쥐어준 8천만 원과 함께 하신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경기도 농촌 마을 70대 시어머니 박순자 씨는 새벽 오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장독대를 확인하고 텃밭을 돌아봅니다. 50년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3년 전 아들 민수 43세가 베트남에서 26살 아내 티엔을 데려왔을 때 순자 씨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어린애가 시집살이를 어떻게 하나. 하지만 아들이 행복해 보여서 그저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티엔아, 김치는 왜 이렇게 담갔어?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양념은 고춧가루 먼저 넣고 젓갈을 나중에 넣으라고. 어머니, 베트남에서는 이렇게 해요. 맛있어요. 여기가 베트남이야? 여기가? 한국에 시집 왔으면 한국 방식대로 해야지. 아침부터 부엌에서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티에는 입을 삐죽 내밀고 한국어로 중얼거립니다. 어머니는 너무 옛날 사람이에요. 지금 누가 그렇게 해요? 뭐라고? 내가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티에는 김치통을 들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순자 씨는 가슴이 답답해서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냥 제대로 가르쳐 주려는 건데. 이런 일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됩니다. 텃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티에나, 상추는 아래 잎부터 따야 한다니까. 위에 것만 따면 어떡해. 어머니, 위에 게 더 예뻐요. 손님들 예쁜 것 좋아해요. 아이고, 이 답답한 거 사. 아래 잎이 늙으면 상추가 꽃대 올라간다고. 그럼 다 못 쓰게 돼. 어머니는 맨날 저한테만 화내요. 티에는 바구니를 팽개치다시피 놓고 집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순자 씨는 허리를 펴고 한숨을 쉽니다. 저 애는 왜 말을 안 듣는 거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건데. 저녁에 택시 일을 마치고 돌아온 민수는 또 이런 광경을 마주합니다. 어머니는 거실에서 팔짱을 끼고 앉아 계시고 아내는 방에서 울고 있습니다. 엄마, 또 뭐 때문에 그러셨어요? 물어봐라, 내 마누라한테. 내가 뭘 잘못했는지. 티에나, 나와봐. 무슨 일이야? 오빠. 어머니가 저한테 맨날 못한다고. 저도 열심히 하는데. 민수는 양쪽 다 이해가 됩니다. 어머니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고 아내는 아직 어리고 한국 방식이 낯섭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없습니다. 그저 둘 다 조금씩 양보하고 살자는 말밖에는. 그 말을 들은 순자 씨는 더 섭섭합니다. 내가 양보를 안 한 것처럼. 나는 참고 또 참는데. 티엔도 서운합니다. 오빠는 맨날 저만 참으래요. 어머니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어느 일요일 아침 티엔은 베트남 친구들과 전화통화를 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어로 수다를 떠는 티엔의 목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집니다. 순자 씨는 부엌에서 혼자 아침을 준비하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렇게 웃을 시간은 있으면서 나 도와줄 생각은 안 하네. 티엔아, 밥상 좀 차려라. 네, 어머니. 지금 가요. 하지만 티엔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베트남어로 잠깐만을 반복하며 계속 웃고 떠듭니다. 순자 씨는 혼자서 밥상을 다 차렸습니다. 밥그릇, 국그릇, 반찬들을 하나하나 날랐습니다. 칠순이 넘은 나이에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데 며느리는 전화기만 붙들고 있습니다. 아침을 먹는 내내 순자 씨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엄마 왜 그러세요? 물었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돌아섰습니다. 티에는 눈치를 못 챘습니다. 아니, 챘지만 뭘 또 잘못했나 싶어서 모른 척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 씨는 방에서 혼자 우셨습니다.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러고 사나? 아들만 바라보고 산 게 잘못이지. 복도를 지나던 티에는 시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지만 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방으로 돌아와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또 다른 날 티엔이 텃밭에서 일을 하다가 실수로 순자 씨가 정성껏 키우던 토마토 모종을 꺾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사.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순자 씨가 달려왔습니다.
티에는 깜짝 놀라 물러섰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저 실수로. 내가 몇 달을 공들인 건데, 내가 정신을 어디다 팔고 다니길래 이런 실수를 해. 어머니, 저 정말 실수예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일부러든 실수든 간에 망친 건 망친 거잖아. 넌 맨날 실수야, 실수. 정신 좀 차리고 살아. 티엔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저도 열심히 하는데 왜 맘날 화내요? 저도 사람이에요. 사람이면 사람답게 좀 해. 시집 와서 3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이 모양이야? 티엔은 울면서 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순자 씨는 부러진 토마토 모종을 손에 쥐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화가 가라앉자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너무 심하게 말한 건가? 하지만 저 애가 조심했어야지. 그날 저녁 식탁은 냉전 그 자체였습니다. 티에는 밥을 거의 먹지 않았고 순자 씨도 입맛이 없었습니다. 민수만 난처하게 양쪽을 오가며 밥을 먹었습니다. 밤에 티에는 민수에게 울먹였습니다. 오빠, 저 베트남 가고 싶어요. 여기 너무 힘들어요. 어머니는 저 미워해요. 아니야, 티에나. 엄마가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엄마 방식이 그런 거야. 그럼 제 방식은요? 저는 맨날 틀린 거예요? 베트남 방식은 다 나쁜 거예요? 민수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어지는 일상. 그렇게 싸우고 토라지고 며칠 냉전을 하다가도 결국 일상은 계속됩니다. 장날이 되면 순자 씨는 티엔을 데리고 시장에 갑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장은 봐야 하니까요. 시장에서 순자 씨는 티엔에게 이것저것을 가르쳐 줍니다. 고추는 이렇게 꼭지가 싱싱한 걸 골라야 해. 무는 이렇게 두들겨 봐서 소리가 단단한 거. 티엔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합니다. 이럴 때는 둘 사이가 나쁘지 않습니다. 순자 씨도 가르쳐 주는 게 즐겁고 티엔도 배우는 게 신기합니다. 어머니, 이건 뭐예요? 어묵이야. 국에 넣으면 맛있어. 하나 먹어봐. 티엔이 어묵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순자 씨는 미소를 짓습니다. 저 애도 아직 애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장을 정리하다 보면 또 싸움이 시작됩니다. 티엔아, 생선은 냉동실에 넣으라고 했지 냉장실이 아니라. 어머니, 오늘 먹을 거잖아요. 냉장실 괜찮아요. 오늘 다 못 먹으면 어떡하게.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어머니는 왜 맨날 저 안 믿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뭘 알아. 아직 어린 게. 저 어린이 아니에요. 저 26이에요. 순자 씨는 허탈하게 웃습니다. 26이면 어린 거지. 나 70인데 내가 나한테는 애지. 그 말에 티에는 더 화가 납니다. 항상 어리다, 모른다, 배워야 한다는 말만 듣는 게 지긋지긋합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순자 씨는 며칠 전부터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준비를 합니다. 티엔도 도와야 하지만 베트남에는 추석이 없어서 이 모든 게 낯섭니다. 티엔아, 부추전 좀 부쳐봐. 네, 어머니. 티엔은 열심히 전을 부칩니다. 하지만 불 조절이 서툴러서 어떤 건 타고 어떤 건 설익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불을 약하게 해야지. 이렇게 세게 하면 어떡해. 어머니,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정신 차리고 해. 티에는 눈물을 참으며 계속 전을 부칩니다. 손이 떨려서 반죽을 흘리기도 하고 전을 뒤집다가 망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순자 씨의 한숨 소리가 커집니다. 에휴, 내가 차라리 혼자 하는 게 낫겠다. 그 말을 들은 티에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어머니 혼자 하세요. 저는 못하겠어요. 티에는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순자 씨는 멍하니 서 있다가 홀로 남은 부엌을 둘러봤습니다. 쌓인 재료들, 반쯤 붙여진 전들. 내가 너무 심했나? 하지만 순자 씨는 티엔을 부르러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혼자서 밤늦게까지 추석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무릎은 아프고 허리는 끊어질 듯 했지만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방에 있던 티에는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칼질 소리, 프라이팬 소리, 그리그릇 부딪히는 소리. 가슴이 아팠지만 나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나가봤자 또 혼날 텐데.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순자 씨는 부엌 일을 마쳤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다리를 주무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고, 나 이제 늙었나 봐. 예전엔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작은 변화의 조짐. 추석이 지나고 얼마 후 TN이 감기에 걸렸습니다. 열이 높아서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순자 씨는 TN의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많이 아프냐? 네. 어머니. 죄송해요. 일 못 도와드려서. 아픈데 무슨 일을 해? 가만히 누워있어. 순자 씨는 물수건으로 TN의 이마를 닦아주고 미움을 쓰거다 주었습니다. TN은 감동했습니다. 화났을 때는 그렇게 무서운 시어머니가 아플 때는 이렇게 다정하다니. 어머니. 감사해요. 뭘? 내가 우리 집 며느리인데. 순자 씨는 며칠 동안 TN을 정성껏 돌봐주었습니다. 죽도 쓰고 약도 챙기고 방 청소도 해주었습니다. TN이 회복되자 순자 씨는 다시 평소처럼 돌아갔지만 TN의 마음속에는 뭔가 변화가 일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미워하시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TN은 더 열심히 일을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순자 씨가 하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고 질문도 하고 메모도 했습니다. 순자 씨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TN이 실수를 해도 예전처럼 크게 화내지 않고 한 번 더 설명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TN아, 김장김치는 말이야. 배추를 이렇게 한 번 더 씻어야 해. 그래야 깨끗하고 시원한 맛이 나거든. 네, 어머니. 이렇게요? 그래, 잘한다. 민수는 이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이제 좀 나아지는구나.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소식. 어느 날 저녁 TN의 휴대폰으로 베트남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TN은 전화를 받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아버지가? 병원에? 전화를 끊은 TN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TN아? 오빠. 아버지가 쓰러지셨대요. 병원에 계신대요. TN의 아버지는 농사일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고 검사 결과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수술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TN은 밤새 울었습니다. 베트남에 가고 싶지만 돈도 없고 여기 일도 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 씨가 TN을 불렀습니다. TN아, 이거 가져. 순자 씨는 봉투 하나를 TN에게 내밀었습니다. TN이 봉투를 열어보니 현금 3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베트남 가거라. 내 아버지 뵈러. 어머니, 비행기표 사고 거기 가서 쓸 돈도 있어야지. 수술비도 보태고. TN은 눈물을 펑펑 쏟으며 순자 씨에게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만 울고 빨리 짐 싸. 오늘 비행기표 알아보고 내일 모레라도 가야지. 순자 씨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돌아서는 그녀의 눈가도 붉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 돈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내가 모아둔 거 있지. 그거 꺼냈어. 엄마, 그거 엄마 병원비로 모아둔 거잖아요. 나 아픈 데 없어. 지금 당장 급한 데 써야지. 순자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다녀온 후 TN은 일주일 만에 베트남에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아버지 수술은 잘 끝났고 회복 중이라고 했습니다. 돌아온 TN은 순자 씨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덕분에 아버지 수술 잘 받으셨어요. 다행이네. 빨리 일어나거라. 어머니, 이거 베트남에서 가져온 거예요. TN은 베트남 전통 의상과 특산품들을 순자 씨께 드렸습니다. 순자 씨는 받으며 조금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다. 내 아버지 잘 돌보고 와서. 그 후 며칠간은 두 사람 사이가 한결 부드러웠습니다. TN은 더 순종적이었고 순자 씨도 더 너그러웠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TN이 베트남 친구를 집에 초대했습니다. 순자 씨에게 미리 말씀드렸지만 순자 씨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집이 좁은데 손님을 왜 불러? 어머니, 친구 한 명이에요. 저녁만 먹고 갈 거예요. 그래도 나는 손님 맞을 준비가 안 됐는데. 하지만 TN은 이미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친구가 왔고 티에는 친구와 베트남어로 수다를 떨며 웃었습니다. 거실은 시끄러웠고 순자 씨는 자기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내 집인데 내가 왜 방에 갇혀 있어야 하나? 저녁 때 티에는 간단하게 요리를 해서 친구와 함께 먹었습니다. 순자 씨 것도 준비했지만 순자 씨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간 후 티에는 부엌을 정리하다가 실수로 순자 씨가 아끼는 그릇을 깼습니다. 딸그랑. 순자 씨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뭐야, 무슨 소리야? 어머니. 죄송해요. 그릇이. 순자 씨는 바닥에 깨진 그릇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돌아가신 시어머니에게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게 그 그릇이야.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 안 그러려고 했는데. 순자 씨는 아무 말 없이 그릇 조각을 주었습니다. 티엔도 같이 주우려고 했지만 순자 씨가 손을 뿌리쳤습니다. 됐어, 내가 하지 마. 다칠라. 어머니, 방 들어가 있어. 그날 밤 순자 씨는 깨진 그릇 조각들을 손에 쥐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화가 나지만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티엔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마음은 너무 아팠습니다. 왜 하필 그 그릇을? 시어머님이 주신 건데. 티엔도 방에서 울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나 봐요. 어머니한테 받은 은혜도 갚기 전에 또 이렇게.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다시 서먹해졌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더 깊어지는 골. 일주일쯤 지나서 티엔이 텃밭일을 하다가 더위를 먹었습니다. 그늘에서 쉬려고 하는데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쉬지 말고 이것만 끝내. 어머니, 저 지금 너무 더워요. 나도 더워. 그래도 일은 해야지. 어머니는 저보다 나이 많은데 괜찮으세요? 내가 단련이 돼서 그래. 넌 아직 약해. 그 말에 티에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저를 약하다고 무시하시는 거예요? 저 약한 거 아니에요. 저도 베트남에서 일 많이 했어요. 그래? 그럼 이거 계속해. 순자 씨는 냉정하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티에는 억울해서 눈물이 났지만 참으며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날 저녁 티에는 열이 났습니다. 민수가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티엔이 밭에서 너무 무리한 거 아니에요? 일 좀 했다고 그러나? 약하면 단련을 시켜야지. 엄마, 그래도 너 엄마 편 들래? 마누라 편 들래? 민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순자 씨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티엔이 아픈 걸 보니 괜히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먼저 다가가기도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일 시킨 게 잘못이야? 며느리가 시어머니 일 좀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며칠 후 티엔이 회복되었을 때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괜찮으냐? 네, 어머니. 앞으로는 힘들면 말을 해. 무리하지 말고. 티엔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때는 쉬라고 안 하셨어요? 지금 와서. 순자 씨는 티엔의 표정을 보고 알았습니다. 티엔이 자기를 원망하고 있다는 것을. 가슴이 답답했지만 순자 씨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티엔은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저는 외국 사람이고 한국 방식이 낯선데 어머니는 그냥 무조건 따르라고만 하세요. 순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저 애는 고집이 세. 내가 평생 살아온 방식을 존중하지 않아. 어린 게 뭘 안다고. 어느 날 민수의 택시가 고장이 났습니다. 수리비가 200만 원이나 들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빠듯해졌습니다. 순자 씨는 자기 통장에서 돈을 꺼내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엄마, 이거 택시 고쳐야 일을 하지. 받아. 엄마,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 엄마가 아들 돕는 게 당연하지. 티에는 이 광경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고마우면서도 동시에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오빠한테는 그렇게 잘해주시는데 저한테는 왜 그렇게 엄하세요? 사실 순자 씨는 티엔에게도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몰랐습니다. 평생 엄하게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다정하게 대하는 게 어색했습니다. 며느리한테 잘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괜히 다정하게 굴었다가 버릇 없어지면 어쩌나.
작은 일들의 축적.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텃밭일이 줄어들어서 두 사람이 집에서 마주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티엔이 빨래를 개다가 순자 씨의 옷을 잘못 개었습니다. 티엔아, 옷은 이렇게 개는 게 아니라. 네, 어머니. 티엔은 다시 겠지만 순자 씨 눈에는 여전히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에휴, 내가 할게. 넌 내 옷이나 개. 어머니, 제가 할게요. 됐다니까. 내가 하면 나중에 내가 다시 해야 해. 티엔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또 어느 날 저녁 메뉴를 놓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오늘은 김치찌개 할까? 어머니, 어제도 김치찌개 먹었어요. 다른 거 먹어요. 그럼 뭐 먹을래? 베트남 쌀국수 만들어도 돼요? 에이, 그건 내가 먹고 싶은 거잖아. 민수는 한식이 좋다니까. 오빠한테 물어볼게요. 물어볼 것도 없어. 김치찌개 해. 결국 김치찌개를 끓였지만 티에는 밥맛이 없었습니다. 이런 작은 일들이 매일 쌓였습니다. 하나하나는 사소했지만 모이고 모이니 큰 짐이 되었습니다. 티에는 베트남 친구들과 통화하며 하소연했습니다. 언니, 저 한국 생활 너무 힘들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애 취급하세요. 티에나, 조금만 참아. 나중에 나아질 거야. 언제요? 벌써 3년인데. 더 나빠지는 것 같아요. 순자 씨도 동네 친구들에게 푸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말이야, 아직도 철이 없어.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자기 고집만 부려. 그래도 젊은데 뭐. 시간 지나면 나아지겠지. 언제? 나 죽을 때까지 저 모양일 것 같아. 두 사람 모두 지쳐갔습니다. 아버지의 부음. 새해가 밝았습니다. 설날 준비로 바쁜 어느 날 티엔에게 또 베트남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티엔은 전화를 받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안 돼. 민수가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수술은 잘 끝났다고 했는데 합병증으로 갑자기 악화되었고 결국 숨을 거두셨다고 했습니다. 티에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순자 씨도 놀라서 나왔습니다.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어요, 엄마. 순자 씨는 잠시 말없이 서 있다가 티엔 곁에 앉았습니다. 티엔아. 티엔은 순자 씨를 보며 울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알아. 많이 슬프겠다. 순자 씨는 티엔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티엔은 순자 씨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 씨는 민수와 이야기했습니다. 베트남 가야겠다. 네. 티엔 아버지 장례식에. 우리 셋이 다 가자. 엄마 비용이. 내가 다 준비할 테니 걱정 마. 하지만 티엔이 지금 얼마나 힘들겠니? 가족이 곁에 있어줘야지.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베트남행 비행기는 사흘 후였습니다. 그동안 티엔은 거의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순자 씨는 티엔이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죽을 쓰고 과일을 깎아주었습니다. 티엔아, 이것만이라도 먹어라. 어머니, 감사해요. 떠나기 전날 밤 순자 씨는 티엔을 자기 방으로 불렀습니다. 티엔아, 이리 와 앉아봐. 티엔이 조심스럽게 앉자 순자 씨는 큰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 티엔이 봉투를 열어보니 현금 8천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티엔은 깜짝 놀라 순자 씨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순자 씨는 티엔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티엔아, 들어봐. 너는 나한테는 어린애야. 맞아. 나보다 한참 어리지. 그래서 내가 자꾸 잔소리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그랬어. 어머니. 근데 말이야. 나는 깜빡하고 있었어. 너는 우리 집에서는 어린 며느리지만 너네 집에서는 장녀야. 동생들 챙기고 부모님 돌봐드려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이지. 티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여기 시집와서 3년 동안 집에도 자주 못 갔잖아. 부모님 얼굴도 자주 못 보고. 나는 그게 미안했어. 근데 표현을 못했어. 어머니, 이 돈은 말이야 몇백만 원은 장례식 치르는 데 써. 내 아버지 좋은 곳으로 보내드려야지.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내 어머니한테 드려. 어머니,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듣기나 해.
내 어머니가 지금 얼마나 힘드시겠니? 아직 일하실 수 있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잖아. 동생들도 어리고. 내 어머니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 거야.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돈을 내 어머니한테 드려서 작은 부업거리라도 하시라고 해. 아니면 작은 장사라도 시작하시든지. 큰 돈은 아니지만 거기 물가로는 뭐라도 할 수 있을 거야. 어머니, 어머니. 티에는 순자 씨를 껴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나는 말이야, 티에나. 너를 미워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내가 답답하기는 했지. 왜 시키는 대로 안 하나, 왜 고집을 부리나. 그런 생각했어. 근데 그게 미워서가 아니라 걱정돼서 그랬어.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철이 없어서.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너는 너 나라에서 너 방식대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여기 와서 우리 방식대로 하라고 하니까 힘들었겠지. 나도 너를 더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마음을 쓰고 계셨는지. 나는 말을 잘 못해. 평생 그렇게 살았어. 마음은 있는데 표현을 못하지. 그게 내 잘못이야.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마음을 몰라봤어요. 어머니가 혼내실 때도 다 저를 위해서였는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순자 씨는 티엔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티엔아, 넌 이제 우리 가족이야. 피는 안 섞였어도 내 딸이나 마찬가지야. 앞으로는 우리 좀 더 잘 지내보자. 나도 노력할게. 네, 어머니. 저도 더 열심히 배울게요. 어머니 말씀 잘 들을게요. 아니야, 티에나. 너도 내 생각을 말해. 내가 불편하거나 힘들면 나한테 말해. 나도 들을게. 티에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울었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그 말에 순자 씨의 눈에서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너 사랑한다, 우리 딸. 두 사람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들, 속상했던 것들, 미안했던 것들.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다음 날 세 사람은 베트남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티엔은 순자 씨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에 도착해서 티엔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티엔의 어머니는 지친 얼굴로 딸을 맞았습니다. 티엔아, 엄마. 모녀는 껴안고 울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순자 씨는 티엔의 가족들을 도왔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티엔은 어머니에게 순자 씨가 준 돈을 전했습니다. 티엔의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순자 씨에게 절을 했습니다. 순자 씨는 티엔을 통해 말을 전했습니다. 어머님 힘내세요. 티엔이는 제가 잘 돌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티엔의 어머니는 순자 씨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순자 씨는 티엔에게 더 이상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때도 차근차근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까지 알려주었습니다. 티엔아, 김치를 이렇게 담그는 이유는 말이야. 티엔도 달라졌습니다. 순자 씨의 말을 더 귀 기울여 들었고 모르는 것은 바로바로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이거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 그건 말이야. 두 사람은 함께 웃기도 하고 농담도 주고받았습니다. 어느 날 티엔이 순자 씨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베트남 음식 만들어도 돼요? 그럼 만들어라. 나도 먹어보고 싶다. 티엔은 정성껏 쌀국수를 만들었습니다. 순자 씨는 한 숟가락 떠먹고 말했습니다. 오, 이거 맛있네.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야? 어머니도 배우실래요? 그래, 가르쳐줘. 두 사람은 부엌에서 함께 요리하며 웃었습니다. 민수는 이런 두 사람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엄마, 티에나, 너희 요즘 정말 좋아 보인다. 당연하지, 우리 이제 친구야. 순자 씨가 티엔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티엔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에필로그. 그로부터 1년 후. 순자 씨는 텃밭에서 일하다가 티엔을 불렀습니다. 티엔아, 이리 와봐. 왜요, 어머니? 이 상추 좀 봐.
내가 심은 거지. 내 어머니. 잘 키웠네. 크기도 좋고 색깔도 좋아. 티에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어요. 그래, 이제 제법이네. 내년에는 내가 텃밭 관리 맡아도 되겠다. 정말이요? 제가요? 그럼. 이제 충분히 할 수 있어. 티에는 기뻐서 순자 씨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저녁 무렵 세 식구는 마당에 앉아 수박을 먹었습니다. 티엔이 베트남 노래를 흥얼거리자 순자 씨도 따라 부르려고 했습니다. 발음이 엉망이었지만 다들 웃으며 즐거워했습니다. 순자 씨는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티엔이 아버지, 고마웠습니다. 우리 티엔이를 보내주셔서. 이 아이 덕분에 나도 배웁니다. 사랑은 말보다 행동이라는 것을. 이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티엔도 하늘을 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저 여기서 잘 살고 있어요. 어머니가 있어서 오빠가 있어서 행복해요. 그곳에서 편히 쉬세요. 달빛 아래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고요한 시골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끝. 제작 후기. 시청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실제 경기도 농촌 마을에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고부 갈등은 많은 가정에서 겪는 일입니다. 특히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세대가 다르면 그 갈등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보여주듯 진심은 통합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해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 순자 씨는 평생 말을 아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며느리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며느리 티에는 어리고 낯선 땅에서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진심을 알고 나서 그녀도 변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를 나눈 사람들?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갈등이 있다면 한 번 더 대화해보세요. 한 번 더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면 작은 행동으로라도 마음을 전해보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이 이야기의 순자 씨와 티엔처럼 여러분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